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강의할 고급 소자 물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대학원 수준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목 이름에 고급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우리가 학부 시절에 배웠던 반도체의 물리적인 해석을 더 넘어서 더 발전된 형태의 반도체 물리 이론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부 때 반도체 내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PN 접합이라든지 MS 접합 그리고 트랜지스터 같은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인 동작 특성도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간단한 모델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간단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전류 전압 특성을 예측을 해 보았을 때 실제로 제작된 트랜지스터의 동작 특성과는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 때 최대한 모델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하지 말고 실제 물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한번 조금씩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때마다 모델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수식은 복잡해지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전류 전압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견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떤 식으로 수식화되고 이것이 모델에 포함되어서 트랜지스터의 동작 특성을 어떤 식으로 예측하는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는 과목이 바로 이 고급 소자 물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디바이스 피직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학부 시절에 배웠던 그런 디바이스 피직스를 조금 더 넘어서 발전된 형태의 디바이스 피직스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부 시절에 모스 캐패시터도 배웠고 그리고 모스펫의 동작 특성도 다 배웠지만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모델이 바뀌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디바이스를 스케일링 하면서 발생하는 숄 채널 이펙트들도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새로운 디바이스의 구조라든지 혹은 재료들 또 현재 연구 중인 새로운 테크닉들 같은 것들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제가 모든 것을 다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작은 주제들을 묶어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강의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주제들을 발굴을 해서 작은 주제로 묶어서 이 강의에 추가하는 형태로 강의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학부 시절에 배웠던 디바이스 피직스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물리전자공학이나 기초반도체공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잘 선행되어야 이 강의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이 강의를 구성하는데 제가 사용한 교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교재들에 있는 내용과 그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강의 자료를 구성을 한 것이 되겠고요. 제가 이러한 교재로부터 가져온 그림을 강의 자료에 사용하였을 때는 그 그림마다 이 교재 제목을 제가 붙여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서 온 그림인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를 듣다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해보고 싶은 학생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교재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게이트 랭스의 스케일링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양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게이트 랭스가 연도별로 어떻게 스케일링 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었고요. 현재는 벌써 뉴스에서 5나노미터, 3나노미터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대략 50년이 넘는 긴 세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의 발전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 강의에서 전부 다 한 번에 요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의 주된 시간대는 대략 이 부분입니다.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되었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을 이해를 해보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모델에 포함하는 과정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바로 본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학생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트랜지스터는 벌써 10나노미터 이하로 내려왔는데 이 영역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아마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사실 본 강의에서 배우는 이 내용은 현재 트랜지스터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학부 때 배운 모델들은 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에서 적용이 됐던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내려오면서 잘 맞지 않게 되었고, 잘 맞지 않게 된 이유들을 엔지니어들이 찾아서 그것을 모델에 포함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서 현재의 모델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학부 때 만들었던 모델이 정확하지 않게 된 이유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본 강의에서 배우는 모델들이 현재 트랜지스터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모델에서 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난다면은 현재 수준에서 더 발전해 나가는 모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델이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만 당부드리면 우리가 본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 자체는 현재 최신 트랜지스터에는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학부 시절에 배운 이 간단한 모델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만 현재의 트랜지스터도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더 맞춰서 강의를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